네, 뒤편에 계신 분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의 진행을 맡은 재정지원사업단 미래전략팀장 유광조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성과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과포럼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포럼은 2023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단장의 설명 후 우수 사례 3건과 학생 참여 후기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회에 앞서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주환 춘천교육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축사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 끝자락이죠, 확실히. 그래도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날씨가 또 차가워진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총 75개의 세부 사업을 소화했습니다. 그걸 평균으로 나눠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사업 소화를 한 것 같아요. 대략 맞죠? 예. 우리 대학처럼 작은 규모의 대학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평균 1년 내내 사업을 소화했다는 얘기, 그 얘기는 곧 우리 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수고가 그만큼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뭡니까?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게 벌써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년, 올해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러죠? 예, 8년째인데 이게 우리 교사 양성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곰곰이 반추를 해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성원들 고생만 시키고 돈잔치하고 말한 것은 아닌지 의미 있게 우리 교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영이 잘 됐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 반성을 곰곰이 해보고 나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교사가 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우리 대학이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을 제공해서 더 우수한 교사로 성장해 나가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 고생의 이면에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교사가 양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답니다. 사업 성과
아니 뭡니까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이 작년과는 살짝 달라지는가 봐요. 포뮬러 공식에 따른 퍼센트가 작년에 60%였는데 올해는 40%로 줄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업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게 60%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예상컨대 한 10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만큼 올해도 더 많은 수고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올해도 하여튼 그 고생 좀 부탁드리고요. 예, 좀 즐겁고 힘을 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성과 포럼이 우리 지난해 육성 사업의 결과를 잘 반추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24학년도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질 높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처, 그다음에 재정지원사업단, 그다음에 또 사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았던 교무처, 학생처 이런 뭐 또 도서관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로 힘내자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십시다. 예예. 감사드리고 예. 좋은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또 다른 대학 총장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해서라도 조금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철 재정지원사업단장님의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 방향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총장님은 아래서 하셨는데 저도 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회자님께서 여기 있는 것이 제일 잘 안 보이고 좋다 그러네요. 예, 그 사업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행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가끔씩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대학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근데 그 보면 우리가 지금 우수 사례 발표 1, 2, 3과 학생 후기 발표가 있는데요. 참여 후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보람 있는 내용들만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포럼을 준비하는 것은 한 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네, 뜻깊었던 기억들 그리고 자부심들 그런 것들 되새기는 자리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말 안 먹으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유튜브 나오죠. 예, 저기 잘못되었던 미처 미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다짐도 같이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수 사례 말고 잘못됐던 거, 미진했던 사례도 같이 발표하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말고요.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해서 클럽같이 만들어서 스탠딩으로 무알콜 칵테일 즐겨가면서요. 마이크 플로어에서 이제 자유 발언하듯이 나 왜 이거 우리 부서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힘들게 했냐. 누구누구 교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 편하게 해가면서 하는 자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는 힘들 것 같고요. 내후년도 2026년 2월 달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 임기가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일단 우리 육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성사업은 총 7개 분야,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그리고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국립대학 연계 강화, 특화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 융복합 전문의제 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의 7개 분야, 중점 분야에서 약 7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각 분야를 보면
사업을 기획했던 당시에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교과목에 대한 개정과 교과목에 대한 개발과 개선을 통해서 지난학기 저희 대학은 교과목에 대한 개발과 개선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교사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려 20여 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도 진행해왔던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 역시 충분한 기대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원만 충족된다면 확실하다면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 우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영역에서는 다소간 미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 확충 그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은 대체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 다시 말해서 교육과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적재를 적수에 배치하는 기능 정도에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8년간 육성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몸으로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이라는 것이 꼭 강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밖 그리고 때로는 학교 밖에서도 무한한 배움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 역시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 말고도 지역 주민,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클러스터 혹은 혁신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누가 알려줘서 안 게 아니라요. 대단한 사람이 혹은 특강 강사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연중에 느낀 것들일 것입니다. 육성 사업의 큰 포괄적인 목적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고등교육의 강화와 그리고 대학의 공공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누가 알려줘서 혹은 어디서 배워서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 나가면서 그리고 차츰차츰 스물스물 마치 휴지에 물을 떨어뜨리면 스물스물 배워오듯이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실이 아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미처 드러나지 않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는 보다 나은 성과 포럼의 형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팀장님, 우리 오늘 식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 기념품을 했는데 내년에는 식사를 꼭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자리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를 기약하면서 올해 간략한 사업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말 등에 항상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단장님이신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은 챗 GPT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을 유쾌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로 미래역량 교육과정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교육혁신원 조성환 팀장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발표를 했는데 작년 영상을 좀 보고 왔어요. 좀 더 잘해보고자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마스크를 쓰고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기 전이었나 보다. 그리고 1년 사이에 많이 좀 변했구나라는 걸 많이 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혁신원에서는 지난 이제 2023년 사업 성과 보고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부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미래 역량 교육과정 아이디어 교과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를 시작으로 향후 모니터링 계획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네, 아이디어 기반 미래 초등교육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해서 세부 추진 과제 4개를 저희가 지난 2023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 역량 연계 통합 네트워크 교과 개발, 학생 참여 교과 개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미래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교양 교과 개발, 요거는 학생 개발 참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코칭, 융합, 교과 개발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성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역량을 함양한 초등교육 전문가 양성으로 저희가 이제 성과를 지금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램 추진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거랑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크게 저희가 3차년도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이 2차년도고요. 지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사업으로 교양, 교직, 전공, 심화 교과목을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2023년도에 이어서 15개 교과목이 추가로 2차 사업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추가 개발 있었고요. 그리고 1차년도에 기개발된 15개의 교과목의 실행 및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차년도에 개발된 것들을 실행하고 적용하고요. 1차년도에 개발된 교과목들의 보완 및 안정화를 통해서 이게 하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쭉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교과목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3년치 3개년으로 목표를 추진 계획을 삼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거 그냥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개선된 교과목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이제 2개의 역량군과 12개의 역량으로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학내 교수님들 공모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미래 역량, 협업, 교과 개발 계획서에 총 신규 28개 과제가 이제 신청을 받았고요. 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1차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였고요. 1차년도 기개발된 프로그램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7월에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면 개선과 부분 개선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릴 텐데요. 전면 개선에는 미래 역량 19개 교과목, 네트워크 역량에는 7개 교과목, 융합 역량에는 2개 교과목이 해당이 되고요. 부분 개선에는 총 1학기 때 14개, 2학기 때 14개에서 총 28개 교과목이 해당이 됩니다. 연구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3월 이후에 집행하고 연구 수행을 시작을 했고요. 교과목명을 변경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 교수혁신 특강 및 연수 지원을 해드렸고요. 학습자 예비교사들의 좋은 강의 사례 수집 및 공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수혁신 특강으로 교수법 특강을 지난 12월 달에 원주 그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하였는데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교원의 반 이상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교무처와 협업을 통해서요. 저희가 강의 계획서 그리고 전체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진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냥 하나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 크게 전면 개선과
부분 개선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전면 개선에는 또 세부적으로 미래 역량, 네트워크 역량, 융합 역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역량에는 미래 소양 중심과 학생 참여 중심인데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미래 소양 중심에는 내용 키워드와 방법 키워드를 통해서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은 예비교사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역량의 초등 현장 연계는 말 그대로 현장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교과목 융합은 전공이 다르거나 학과가 다른 교수님들을 그리고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융합형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분 개선의 미래 역량 현장 체험 중심은 전체 주차 중에 1, 2주차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이나 특강,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해서 교과목을 부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면 개선 총 28개 교과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 오른쪽부터 보시면 학생 참여의 미래형, 학생 참여의 학생 개발 참여, 총 합쳐서 19개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7개, 그 다음에 융합 2개 해서 총 28개 교과목이 전면 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분 개선 부분입니다. 부분 개선도 총 28개 교과목인데요. 지난 1학기 때 14개, 그리고 2학기 때 14개. 네. 체험 중심 주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주차의 1, 2주차를 체험 중심 주차로 설정을 해서 현장 체험과 현장 견학, 그리고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1차년도 2022년도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소양 중심 교과목 혁신을 위한 모형을 도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키워드와 방법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내용 키워드에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빅데이터, AI,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 등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 키워드에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제 기반으로 할 거냐, 프로젝트 기반으로 할 거냐, 그리고 에듀테크는 어떤 걸 접목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 키워드로 저희가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공통지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 초등교사대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주제로 지난 2022년 1차년도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원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공통지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학생지도 역량, 수업 역량, 평가 역량, 그리고 개인 차원의 자기관리 역량부터 책임감까지 관계 차원 역량의 의사소통 역량부터 리더십까지 저희가 문항 내용을 정리해서 교수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학생 참여 교과 개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윤리교육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클래스 설문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교과목에 대한 기대, 평가 방법, 교육 방법, 그 밖의 요구사항들을 재학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조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모형을 중심으로, 아까 요거죠. 내용 키워드와 방법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퓨처 리터러시에는 예를 들어서 4차 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방법적인 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할 거냐, 플립 러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녹였습니다. 에듀테크는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요.
네, 요거는 좀 아까랑 또 비슷한 부분인데 학생 설문을 통해서 시사점을 저희가 시사점과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학생들 마찬가지로 17명 지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서면은 7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조사 내용은 뭐 전과 비슷합니다. 수강 신청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 유익했던 점과 그렇지 않았던 점,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을 진행해서 교과목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네, 개선 전과 개선 후로 나눠서요. 저희가 강의 계획서에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난 2023학년도 1학기 강의 계획서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 1학기 예정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현장 체험 중심 교과학의 개발인데요. 1, 2주차, 전체 주차 중에 1, 2주차를 저희가 이제 현장 전문가 특강을 할 것인지 또는 현장 체험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의해서 교과목을 개선했는데요. 여기 예시 1에 보시면 교과목 개선 계획에 체험 중심 주차를 10주차로 해서 그 10주차에 국립 한글 박물관 견학과 프로그램 참여가 있고요. 그리고 예시 2를 보시면 공무 요령도 마찬가지로 현장 체험형인데 네, 8주차에는 현장 견학 및 체험, 9주차에는 교육 체험 또는 전문가 특강을 체험 중심 주차로 설정을 해서 교과목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네, 현장 체험 운영 사진인데요. 지금 과학교육과의 수도권 매립주의 관리공사 견학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음악교육과 춘천 시립교향단 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관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 보시면 국어교육과에서 국립 한글 박물관 견학을 했던 사진인데요. 참고로 지금 국립 한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깝고요. 최근에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1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외국 언어로 글로벌하게 자기네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글이 대중화되는 굉장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국립 한글 박물관 견학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뭔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실거교육과에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관람한 사진인데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굉장히 큰 산림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다녀온 사진이었고요. 참고로 저희 아이도 여기 좀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까지 개선 연구를 완료하였고요. 1월 2일부터 모니터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자 역량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교과목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효과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과목 개선에 뭐 조금이나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2차년 사업까지 마쳤는데요. 올해 더 열심히 사업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수점과 개선점을 보완해서 3차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조성환 팀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은 우리 대학 교육혁신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비교사들의 미래 역량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과목들이 개발 개선되어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은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 주춧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 작은 학교 인턴십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대외협력처 김태현 주무관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례 발표 맡은 대외협력처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작은 학교 인턴십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일단 예비교사들에게 작은 학교 현장 경험,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이제 교육 체험에, 그러니까 그 교생 실습과 비슷한 개념에서의 교육 현장 실습을 하는 개념을 적용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개별적 학습 수혜에 대한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정리해 보면 위에 두 가지는 저희 춘천교대에서 생각하는 목적이었고, 아래 한 가지는 작은 학교에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을 제가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작은 학교십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고 얘기하면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걸까?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조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학교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근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관련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보시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는 제적 개념이냐 원적 개념이냐가 포함되고 있지만 60명이라는 숫자를 공통으로 두고 있고요. 작은 학교 현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47%의 정도의 초등학교가 작은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졸업해서 경험하게 될 학교 중에 2개 중에 1개 정도는 작은 학교겠구나.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했을 때 실제 작은 학교 나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교사로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는 예산 2천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지도교사에 대한 지도비로 지급이 되었고요. 인턴십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2일 동안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할 때는 이제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저희 학교가 방학을 한 이유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여유 시간이 있고 초등학교는 아직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동초등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이 전년도까지는 가산초등학교와 오동초등학교 2개 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2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의 특색이나 학교 단위로 요구되는 뭐 급식의 제공 여부라든지 학교 이제 운영 시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동초등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배정 학생을 조금 더 늘리고 1개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협조받아서 이제 오동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동초등학교 이제 학급 인원수입니다. 보시면 11명부터 17명 정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14명 정도가 있는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입니다. 오동초등학교에서는 교사 6명과 전체 학생 87명, 6개 학급의 학생이 참여했고요. 저희 학교는 재학생 24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1명당 인턴교사 4명, 1개 학급당 저희 학교 재학생이 4명 배정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활동입니다. 저희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수업을 참관하고 이제 기간이 지나갈수록 진행에 대한 보조나 학습적인 지도를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참여했었습니다. 생활 지도 면에서는 학생들의 관리라든지 관리 지도를 보조했었고요. 기타 이제 작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업무 등에서 전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입니다. 작은 학교 이제 섭외나 운영 협조부터 결과 보고까지 쭉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 일단 학교를 섭외하고 참여 학생 모집한 다음에 이제 작은 학교에서 요청되는 사항을 받고 학생들을 배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작은 학교에 대한 요청 및 준비 사항에 대한 접수였습니다. 항상 서면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사전에 준비돼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걸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양질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이런 특수교육 학급도 같이 섞여 있고 좀 경계성 지능에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언제 계획되어 있으니 그런 것도
한 꼭지 맡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프로그램에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면 과정에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매일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활동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관련 사진들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받고 이거를 결과 보고서로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소규모 단위로 그룹핑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지도교사가 배정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과후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 지도 외에도 생활 지도도 같이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더 학급 단위가 아닌 그룹 단위 아니면 개인 단위까지도 지도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 의견입니다. 보시면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피드백을 많이 학생들이 해줄 수 있었다는 거고, 1대1 지도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거, 학생들의 개별 지도라든지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라 그러기 때문에 학급 규모가 도시에 비해서 소규모라고 생각했고, 저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개별화 지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코멘트를 보다 보니까 학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개별화 지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참여 의도입니다. 참가자 의견입니다. 일단 작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이제 저희가 한 학급을 배정하면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학급들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 작은 학교에 대한 이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의견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 전에 이런 학교를 경험해보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해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측면에서 보면은 참여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실습 경험을 했다는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앞에서도 기획처장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에 교육봉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작은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요, 개별화 학습 지도가 학생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 4명이나 배정됨으로써 조금 더 개별화 학습 지도, 생활 지도가 가능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읽어본 사례 중에 이제 뒤에 학생 발표가 있겠지만, 저희 김은비 학생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 경험을 써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읽어보지 못하고 여기 현장에 가서 읽어봤었는데, 둘째 날 나눗셈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개별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셋째 날에 그 윤재라는 가명인데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별화된 생활 지도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과 실제로 학생들이 느꼈던 이제 경험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이 4.88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 여기까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지도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 더 이제 금전적인 보상도 받으시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 기간이 조금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험 학년에 대한, 학생들이 배정되는 학년에 대해서 기존의 1개 학년에서 최소 2개 학년, 2개 학년이라고 하면은 저학년 중에 1개 학년, 고학년 중에 1개 학년,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은 학교와의 서면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도교사와 가능하면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작은 학교 인턴십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프로그램 이제 개략적으로 좀 잡아봤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 특강이나 교사와의 사전 미팅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2주차로 진행해서 저학년 중에 1개 학년, 고학년 중에 1개 학년 이렇게 총 2개 학급을 경험할 수 있게 향후에는 계획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했던 작은 학교 인턴십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개선 방향을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태현 주무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작은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작은 학교 인턴십 사업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 실습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갖춘 훌륭한 예비교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로 예비교사 교수법 코칭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교무처 남성현 주무관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남성현입니다. 저는 교수법 코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2023학년도 1학기,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보았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교수법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교육 내용을 가리키는 교육 방식, 교육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 역량 강화, 그리고 교수 학습 변화에 적응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학습 동기 유발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우선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제가 설명드리는 교수법 코칭 프로그램은 예비교원 역량 강화 그리고 교수 학습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고 미래 교육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법의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 교수자가 재학생들의 그런 수업에 대한 모의 영상을 교수님들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교수법 코칭 분야는 가리진 않고 모든 교과에 대해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총 7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고 주로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이 교과목을 운영하는 코칭비를 위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대학에서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셔서 컨텐츠 관리도 나름 잘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그 본인이 수업을 듣는 교과목 중에 그런 수업 교과에 관련된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그 영상과 관련된 그 교과목과 관련된 모의 수업 동영상을 본인들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촬영한 영상을 그 수업을 진행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보내준 모의 수업 동영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어떤 점이 잘 되었고 좀 부족한 점이 뭔지, 어떤 점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 자기 성찰을 하고 다음 수업이라든지 더 나은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들은 그 교과별 특성에 맞는 모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동영상 수업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업 지도안과 학생들이 찍은 영상 그거 관련된 자료들이 보시는 화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받은 모의 수업에 대한 동영상과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줍니다. 뭐 도입, 전개, 뭐 정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자세하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학생들이 부족한 점, 잘한 점, 더 준비해야 할 점 여러 가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한번 본인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 미래 교육 변화의 그런 새로운 교수법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학기, 2학기를 통해서 교수법 코칭 운영 성과는 총 124강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양 과정이 15강자, 실기 교과가 18강자, 교과 교육이 81강자, 심화 전공이 10강자 이렇게 총 124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12개 전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별로 그 담당 교수님들께서 우수 동영상을 3편을 주시면서 그 중에 가장 잘한 동영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들 같이 지급을 하였고요. 학생 만족도 조사도 같이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평가들이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임용이라든지 다른 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었다라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저희 교사학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LCMS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자료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학기와 교양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저런 수업 지도안이라든지 자기 성찰지, 피드백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 내에서 뭐 따로 다운을 받아서 새롭게 열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바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모의 수업 동영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교수님들께서 주신 피드백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학생들이 그 촬영한 수업 동영상 내에서 보면서 그 시간대를 지정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점이 잘했는지 또 부족한지 그런 코멘트를 다룰 수 있도록 타임라인 코멘트라는 기능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최종으로 본인이 촬영한 그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이 성찰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교무처에서 준비했던 교수법 코칭 프로그램은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남성현 주무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일 텐데 모의 수업과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예비교사로서 교수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참여학생 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입상자인 영어교육과 김은빈 학생입니다. 발표자가 개인 일정상 현장 발표가 어려운 관계로 미리 녹화한 동영상 시청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발표 영상을 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중 작은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된 영어교육과 김은빈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개인적인 이유로 학내 성과 포럼에 참여하지 못해 녹화로 발표가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작은 학교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시작으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진행된 작은 학교 인턴십의 활동 내용,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소감과 다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학교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저는 1학년 때 학과 동기들과 양구 용화초등학교 작은 학교 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 모든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학생끼리도 서로 친해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도와주는 가족 같은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가족 같은 분위기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학교를 이끌어 나간다는 인상을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9월 창간 실습에서 느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5일 동안 다시금 느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학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반 학교와 다른 특별함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작은 학교의 학습 운영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저는 알고 싶어 작은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1일차부터 5일까지에 대한 활동 내용과 제가 느낀 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각각의 날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아이들의 말대로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일차는 선생님, 취미가 궁금해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입니다. 저는 실습에 나가기 전 항상 동기들과 이런 말을 합니다. 실습에 나가며 마치 연예인인 것 같아. 아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지 않아? 이번 실습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질문할 시간을 15분이나 주었지만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하나, 둘 먼저 곁으로 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15명의 아이들과 모두 한마디씩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제가 느낀 것은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면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 처음 본 낯설함에 불과하지만 단지 선생님이라는 단어 하나로 아이들은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1일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일차는 선생님랑 곱셈과 나눗셈 문제 풀어요입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을 나가기 전 저는 작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 아이들에 비해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각각 5명의 아이들을 맡도록 하였고 곱셈과 나눗셈 단원 평가를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는 아이들의 학업 수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일차는 작은 학교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는 윤재야, 우리 같이 물 채우러 가자입니다. 윤재는 특수아동이 작은 학교 인턴십을 진행하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에 특수아동인 윤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급에 가서 보니 윤재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발음이 좋지 않아 윤재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재는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텀블러를 들고 물을 채우러 가자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본 학급 아이인 재현이가 윤재한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렇게 저랑 3명에서 텀블러 물을 채우러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교한 후 담임 선생님 문제를 잘 챙기는 재현이에 대해 칭찬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재현이가 고맙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수아동이 아닌데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여서 특수아동하고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일반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느려질까봐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아동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아동 관점에서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깊이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 현직 교수님을 같이 들으면서 통합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책임감과 아이들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준 3일차였습니다. 4일차는 선생님, 저희 팀이 이겨서 넷볼 결승 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입니다. 작은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년별로도 운영을 하지만 경쟁형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는 3, 4학년, 6학년, 학년을 통합하여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넷볼 경기가 시작하자 아이들은 열심히 응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자신 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팀을 존중해주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에서는 소극적이고 발표를 잘 하지 않았던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넷볼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담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4일차였습니다. 5일차는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되나요? 저희랑 1년 함께해요입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날에는 학교 행사로 전교생이 아나바다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아나바다 행사 인형 판매 인턴으로 저는 참여하였고 학급 아이들과 인사하는 시간도 오후에는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 놀이를 진행하면서 15명 모든 아이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제가 관심을 주었는지, 저의 관심이 너무 몇 명의 아이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닌지 저를 반성하게 해주는 시간인 5일차였습니다. 이제 작은 학교 인턴십을 마치고 난 후의 소감과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의 인턴십을 마치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너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예비교사였구나입니다. 저도 모르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비교사라면 해볼 수 있을 만한 고민도 하지 않은 작은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서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작은 학교에서는 학교 행사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통해 일반 학교보다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합학급으로 학급이 운영이 되었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직으로 나갔을 때 처음 겪으면 당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제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된 5일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주는 사랑을 나누어 주며 책임감 있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격지에 있는 발표자에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지닌 다른 학우들에게 발표자의 인턴십 경험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김은빈 학생의 경험 공유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과 포럼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참여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의 인재상인 변혁적 지성과 탁월한 품성을 지닌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